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인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 그 당시 정말 조선 왕조가 개판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죠? 고종님? 고종님? 아 그때 선조였거든요. 선조인데 정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네. 진짜로 놀라셨어 지금. 그런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아 그때 차라리 그냥 이순신 장군이 정권을 잡아서 후타자 일으켜서. 나라를 확실하게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전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죠. 야, 우리는 다 같이. 근데 이게 그렇게들 많이들 배우셨죠. 오늘 수업에도 있긴 한데 먼저 말씀드리면 전쟁이 났을 때 왕은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왕이 잡히면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몸을 피하는 게 원래 그 전쟁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잘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단 일본군이 거기서부터 당황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바다에서 이렇게 셀 줄 몰랐던 거. 바다에서 이렇게 셀 줄 몰랐던 거. 수군이 너무 세다. 수군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었던 거. 수군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일본 배는 작아요. 일본 배는 조선 배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뾰족해서 밑바닥이 뾰족해가지고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군의 작전은 뭐냐? 빠르게 조선 배에 붙어서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가지고 칼로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조선군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왜구들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나라가 조선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노하우가 알죠. 있죠. 그래서 그 배를 이길 수 있는 규모로 만든 게 거북선. 아니죠. 판옥선. 한옥선.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거북선을 주로 알고 판옥선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판옥선은 그때 당시로는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배였습니다. 한 30m 이상 되는 배거든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높아요. 일본 배에 비해 굉장히 높아요. 올라타기 힘들겠네. 그렇죠. 올라타기도 힘들고 활로 쏘면 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활로 쏘고 그다음에 포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옥선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판옥선에 껍데기 덮은 게 거북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보기에. 무섭지. 저 뭐지? 약간 경계를 하게끔 하는 거죠. 위압감을 주는. 뭔가 기선제압용이구나. 그렇죠. 그런 용도로 아마 주로 쓰였을 거다. 이렇게 먼저 기선제압 치고 그다음 판옥선 쫙 들어가가지고 포 쏘고 활로 애들 그냥 아예 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순신의 전법이 되는 건데 그냥 아예 이 전세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일단 육지에서 그냥 왕 잡아가지고 하면 끝나는 싸움이었고 야, 그 빨리 잡아야 되니까 보급 넣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일본에서는? 야, 보급 어떻게 해요? 섬인데. 바다로 와야지. 바다로 하잖아요. 요걸 막아버리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전쟁은 보급이거든. 네. 요거를 막았었던 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되는 거죠. 선조가 바다로 가서 싸우라고 발령을 내죠. 전라좌수형 절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전라좌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부산이 졌다. 부산에서 털렸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우리가 막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경상도 넘어가지고 전라도로 빠지는 순간 바다로 한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라도로. 경상도는 이미 털렸고. 그래서 처음에 딱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첫 전투. 그게 이제 옥포해전. 옥포가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지금 전라도랑 경상도 그 사이 그 사이 네. 여기. 옥포. 네. 옥포해전. 이게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이기도 한데요. 임진왜란에서 조선과 일본이 했던 전투 중에 유의미한 첫 승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겨서 끝난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무패예요. 허허. 패한 적이 없거든요. 야. 계속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전투가 아, 한산도 대첩. 그렇죠. 어, 첫 전투는 옥포였지만 한산도 대첩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옥포에서 졌을 때만 해도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야 재수 없었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한번 우리가 우리 수군의 힘을 한번 보여주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일본 수군을 싹 모읍니다. 싹 모아요. 한산도 앞바다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객진이라고 하는 하객진. 걸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미 선조는 이제 우주까지 갔어. 우주까지 갔고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냥 중국으로 그냥 명나라로 가게 되는 거고 바다는 막히고 그럼 이제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전이다. 성을 쌓습니다. 성.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외성이라고 부산에도 외성 있지 않아요? 부산에도 외성 있지 않아요? 그쪽 경상도 지역에 외성이 꽤 있어요.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외성을 짓고 막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냐? 잔인해지죠. 잔인해집니다. 네, 이제 사륙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겁을 주고 해야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선 사람들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가고 아직도 일본에 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귀무덤이 있어. 귀무덤이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귀 많이 갖고 오는 장수한테 상 주고 학살을 하는 겁니다. 학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군이 참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군과 일본군이 야 이제 서로 이러지 말자. 우리 한번 휴전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협상에 들어가요. 협상에. 근데 질질 끌다가 질질 끄는 중에 갑자기 첩보가 하나 날라갑니다. 첩보 뭐냐? 일본이 부산으로 또 올 거다. 부산으로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첩보가 날라들어요. 그거를 듣고 이순신한테 SOS 치는 거죠. 바로. 야 가. 부산으로 빨리 막아라. 부산을 막으러 가라. 라고 하는데 해필이면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저기 남해에 갇혀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못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부산이 일본군에 장악이 됩니다. 야.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원균. 그렇죠. 오. 원균이 나이는 좀 더 많습니다. 한 5살 위 사람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이 직급상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요걸 한번 뒤집어 보고자 장계를 올리죠. 어떻게? 내가 수군 책임자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 부산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계를 올려요. 이순신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선조가 열이 엄청 뭐야? 할 수 있는데 안 해? 이순신을 잡아들이라. 잡아갖고 와. 그리고 백의중군을 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원균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군 책임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수군 책임자가 됐어요? 부산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라고 해서 쳐들어가는 게 칠천량이라는 곳입니다. 7천. 이게 왜 중요하냐? 이순신이 없는 바닷가에서 싸워서 괴멸합니다. 조선수. 다 박살나요. 다 박살. 수군 2만 명이 수몰되고 배가 있는 게 다 박살나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원균도 네. 거북선 있어요? 이때 거북선 다 박살납니다.
자기 이때 그냥 거북선 아예 써갖고, 이순신 장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조선 수군 거죠. 조선 수군. 이순신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그것도 누가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맨날 좋은 무기면 뭐하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걸 설명드릴 때 조선 수군이 그 전부터 강했고 파록선이 되게 센 함선이었지만 이거를 무능한 장수가 아유.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좋은 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개판이 돼버리는 거. 몇 척이 남았을까요? 굉장히 이거 유명한 건데 몇 척이 남았을까요? 조선 수군이 12척이요.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그 12척. 예. 12척만 남게 돼요. 12척만 남기고 원규는 도망가다가 일본군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아유. 그리고 선조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과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사과 이순신에게 사과하는 카톡을 써요. 장문이었겠네. 굉장히 장문입니다. 네. 잘 지내니? 뭐. 네, 내가 지난 날에 했었던 게 다 나의 과오고 그런 건데 물론 미안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또. 근데 왕이니까. 왕은 원래 부하 장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법상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편지를 쓰는 거죠. 당연히 아마 그걸 받아든 이순신은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선조가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구나.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군을 책임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아까 김강규 씨가 얘기했었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선조가 자기 가호를 인정하고 이순신을 다시 한번 복귀는 시키지만 육군으로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수군을. 왜? 육해를. 대한민국 해군에 배가 12개밖에 안 남았는데 해군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둬야 될 필요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세 판단이거든요. 그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육지에서 싸워라고 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장계를 올리는 게 신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고 쟤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쟤네 저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서면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장계를 올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대박이다. 명량이 돼요. 명랑.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명량해전은요. 이런 해전은 미스테리하고 굉장히 불가사의해요. 제가 초기에 설명드릴 때 이때 일본 배들이 되게 작고 판옥선이 크고 하니까 이게 압도적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명량해전쯤 되면 일본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쵸. 싸움 잘하거든요. 큰 배들을 만듭니다. 판옥선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배가 한 130척. 130척의 배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총 13척이 싸우거든요. 13척으로 130척이 되는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죠. 그게 말이 되나? 와,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명량 영화 보면 뭐 울돌목에 뭐 이 뭐 해류를 이용하고 해류를 이용했을 거는 맞아요. 그건 이제 기록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네, 아마 해류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겼을 거다라고 보죠. 왜냐면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13척으로 130척을 이긴다는 건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량해전이 벌어지고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네, 그냥 죽어요. 합병이 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전쟁 7년이나 끌었으니까. 머릿속에 늘 이순신이 있었겠네. 그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는 이 전쟁 누가 책임질 건데? 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명나라한테 슬쩍 흘립니다. 전쟁 안 할 거니까 우리 막지 마. 우리 그냥 알아서 물러갈게. 라고 하고 쭉 도망을 가는데 그걸 반대했었던 사람이 이순신이죠. 절대 못 살아간다 니네들. 그렇죠. 왜? 여러 번 겪었잖아요. 정유재란 때 마찬가지로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도 원래 휴전 협상 중이었는데 갑자기 부산진을 친 거니까. 공격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거 아예 개박살 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막 명나라 군대가 말리거든요. 가지 말라고. 근데 갑니다. 어디로? 노량화. 하하. 그게 마지막 전투인 노량. 여기만 잘 해가지고 째면 일본에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네.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필사도 잡아야 되고. 무조건 얘 다 죽여야 되는. 어. 이러니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전투 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극적으로 싸웠었던 전투였거든요. 도망가는 일본군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아이고. 돌아가시게 야. 되는 거죠.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어서 힘차게 노를 저어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이순신 장군님 그때 돌아가시고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임진왜란도 끝나게 됩니다. 아유. 대박이다. 야, 근데 이런 걸 듣고 이제 한산하고 명량을 보면 달리 보일 거야. 그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노량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것도 아마 네. 좀 새롭게 보이시는 게 그렇- 있-